범야권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좀 삐걱대는 모습입니다. 특히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의원 두 의원 사이의 앙금이 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네, 안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 파문을, 또 문 의원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건드리면서 서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하고 있는데요. 충남대 김종률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정식 출범 앞두고 조금 잡음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잡음 수준이 아니라 뭐 그냥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내부 갈등 요소가 터져 나오니까 그동안에도 터져 나왔지만 앞으로도 뭐 수없이 터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지방선거 준비보다는 그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것 때문에 좀 바깥을 쳐다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집안 싸움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좀 어떤 갈등 요소들이 있나요? 새로 나온 것만 보도 오늘 저 중앙일보 한번 보시죠. 이 중앙일보 신면에 나온 건데, 문재인 의원은 무공천 당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또 안철수 의원은 NLL 대화로 어처구니 없게 공개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간에서 다 예상해 왔지만 두 사람 간에 이 갈등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공식화됐다고 할까, 표면화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이 문재인 의원 근데 저 얘기 이제 와서 무슨 얘기죠? 글쎄, 이제 소위 왜 이 명분이라는 어떤 논리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현실성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보통 정치적 이해관계나 속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속셈 차원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지금 민주당에 지금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주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친노고 그 정점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볼 때는 무공천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한편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돼야지 새로운 자기 세력화를 시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제 공천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지방을 가면은 서로 안철수 의원하고 사진 찍자는 야당의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의원 보고는 사진 찍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을 길러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 말로 따진 명분이나 말의 일관성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게 좀 답답한 노릇이, 기초단체장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의원의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째 공약이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민주당 전당원 투표를 했어요. 거기서 공천 안 하는 걸 당론으로 확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 새누리당이 저렇게 공천하려고 하지만 대통령 약속 위반이다 하고서 나는 안 할 테니 민주당을 택하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 안 하겠다고 해서 합당으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합당에 대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환영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의견 수렴 절차를 필요하다면, 아니 그럼 대통령 선거 공약을 할 때는 의견 수렴을 안 했으며 전당원 투표보다 더 어떻게 의견 수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걸 다시 하자는 것은 다시 공천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평가할 문제지만은 말이 일관성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은 그럼 안철수 의원은 무엇 때문에 합당을 하고 어떻게 참 명분상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일관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재인 의원은 대화로 어쩌고저쩌고 공개한 거. 왜 그러느냐.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그때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같은 당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반대했고 이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나. 세상을 바꾸기는 혼자 바꾸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여기까지는 이 대화력 공개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무공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의원은 일관성이 없고 황당한 거죠. 네. 대선 공약에다가 전당원 투표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치적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한 대목들이 있어요. 왜 궁금하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민주당하고 안철수 당하고 합칠 경우에는 13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제1야당일 뿐만 아니라 무려 국회의원을 138명이나 있는 정당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부터 정치적 견해라는 건 작은 세력이라든가 신당의 무슨 기수라든가 어떤 독자 세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백한 제1야당의 리더로서 무슨 견해를 갖고 있냐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바로 근데 그 한가운데 있는 게 저는 김상곤 경기지사 출마 후보자의 무상공버스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리포트로도 봤었죠. 포퓰리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뭐 안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CG 한번 통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경기도민 중에서 약 80%는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13%는 가능하다. 이거는 전 국민이 아니고 경기도 이 김상곤 의원을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를 고민하는 경기도 사람들 성인 중에서 이렇다 이런 얘기. 네. 경기도민마저도 혜택을 보는데 이게 네.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래서 우선 왜 이거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간에 중요한 문제가 있냐는 걸 설명드리기 앞서서 우선 이 무상버스는 사실은 무상버스가 아니라 외상버스죠. 네.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어디 미국 정부에서 줍니까? 어디 중국 정부가 줍니까? 돈을 줄 미래 세대가 네. 또는 다른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는 예컨대 부산뿐이, 철원뿐이, 신안뿐이 돈을 정부에다 내면은 그 돈이 이쪽으로 흘러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태어날 미래 세대에겐 빚으로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는 당장 혜택을 보는 유권자고 돈 줄 사람한테는 그건 외상으로 주는 건데 돈 줄 사람 말은 묻지 않고서 하는 것이 문제지만은 네. 다른 논란은 뭐 포퓰리즘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 없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서울과 의정부, 서울과 분당을 오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 버스는 차적지라는 거 있죠. 차의 회사의 소재지가 예. 경기도인 차도 있고 서울인 차도 있어요. 경기도인 차는 김상곤 후보의 얘기대로 하면은 재정 지원을 받을 겁니다. 공짜로 타죠. 서울은 또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가는 차는 아.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누가 될는지도 모르고 그분들 공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차적지가 어디인 버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정확하게 숫자가 몇 대인지 그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뭐 노인들만 한다니까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런 해괴망측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안철수 의원의 정책 입장이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상곤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영입에 공을 들였던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의 후보를 뭐 원혜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표 의원하고 이렇게 경쟁을 할 때도 안철수 의원은 김상곤 의원을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 공천을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상곤 의원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 종목인 이 무상버스인지 외상버스에 대한 안철수 의원이 입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특히 제1야당의 리더로 될 분이고 김한길 대표의 말대로 하면 차기의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약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말이 없다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상곤 의원이 친노였다면 이렇게 해서 그 친노 인사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처럼 침묵을 하거나 묵인 방조할 건가?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노선이 뭐냐? 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든 내 편은 내 편이고 어떤 싫은 사람은 정치적 논쟁을 통해서 밀어제끼고 하면 이건 권력 투쟁이거나 권력 경쟁인 것이지 국민하고 나면 상관이 없고 더더욱 새정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상버스 공약에 대한 논란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이쯤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발표할 때가 됐다. 그렇죠. 더군다나 원혜영 의원 같은 분은
잘못돼 있다. 이거는 버스 공영제로 출발하는 것이지 공짜냐 예상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원래 내가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인터셉트 하듯이 내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뭐 그렇게 험악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가져가셨다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얘기할 틈도 없이 야당 내에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있어요. 김상곤 의원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 문제입니다. 네. 어떤 한 개인의 묘를 참배하고 안 하고는 어찌 보면은 선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 상태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현 총원에 있는 전직 대통령 묘라는 거는 참배하고 안 하고는 정책 의미를 띨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경상북도 새누리당 의원과 전라남도 민주당 의원끼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교환 방문을 하고 그 자체가 이미 뉴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치성을 띈다는 얘기죠. 근데 김상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가지를 않는 겁니다.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문재인 의원도 안 간 분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갔어요.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김상곤 지사를 내가 영입하려고 했고 지지했던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공당의 리더가 될 뿐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친노에 대해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같은 노래를 내 편이 하면은 눈 감아주고 상대방이 하면은 공격을 하고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거. 네. 결국 안철수 의원이 이 공약이라든지 그 무효소 참배에 대한 그 김상곤 전 교육감의 뭐 소신이랄까요? 네. 뭐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라든지 네. 뭔가 확실한 네. 입장 표명이 지금 시점에선 필요하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혹시 모르지만 이 무상버스는 혼자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입장은 무엇인지, 네. 송영길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지, 반대로 김황식 총리 입장은 무엇인지,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자 입장은 무엇이 그렇게 안 되면은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모두들 입장을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버스도 내놓고요. 종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외상버스, 이거는 내 돈 내고 타는 버스, 현찰버스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네. 그 묘소 참배 문제는 문재인 의원도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는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 문제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네. 좀 문제가 됐던 네, 건데 네. 이번에도 좀 문제 요지가 좀 될 수가 있다. 김상곤 지사가. 예.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했는데 김상곤 지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도 없고 친노 쪽의 얘기에 대해서는 사사건건은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의를 제기하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경선 문제, 당직 배분 문제, 지도체제 구성 문제, 발언 문제 늘 노선이 뭐고 입장이 뭐냐는 속에 들을 겁니다. 네. 그것이 같은 당 안에서 강과 온, 뭐 약간의 좌파대 약간의 우파 이런 갈등이면 멋있는데 네. 이것이 권력 투쟁을 수반하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결국 그 안철수 의원의 뭐랄까 정체성이랄까요? 네. 결국 이 김상곤 의원이 내 편이니까 네. 만약에 내가 볼 때 찬성하지 않는 공약에도 그냥 찬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할 경우에는 차기 대권까지 노린다고 하면은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건 좋지만 경기도면 80%가 본인들이 반대하는 걸 저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네. 거예요. 그럼 안 의원이 어떤 네. 좀 행보로 가야 될까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리적 진보와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관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무상버스 논란이 서울시와 인천시 쪽 사람들을 얘기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6.4 공동성명이나 11.5 공동성명도 당원 당규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걱정했다면 같은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야 되고 박정희 묘소 참배에 대해서도 박정희 묘소 문제가 아니라 네. 박근혜 후보도 노무현 묘소를 갖지 않습니까? 네. 전직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도 입장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저 문제로다가 시달리거나 아니 질문을 당하겠죠. 선택을 네. 당하겠죠. 이제. 지금 이 현 정부의 당면 과제인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뭐 물론이고 규제 개혁 문제도 또 그래요. 네. 규제 개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뭐 양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난 규제 개혁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좀 논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규제가 생겨난데 원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건 좋지만 네. 지금 식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저것이 메카시적 기법으로 동원한 거냐 아니냐까지 극단적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발언을 할 때가 와 있는 거죠. 자기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역시. 어찌 보면 문 의원은 여러 의원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네. 전직이지 대통령 후보로서. 네. 그럼 안철수 의원은 앞으로 곧 본인들이 발표대로 한다면은 공동대표가 될 거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현재의 입장이 뭔지를 밝혀야죠.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서도. 그렇죠. 네. 네, 오늘 그 김종래 충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